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고, 정년 퇴임한 지도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영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제자였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8배 젊은 교사였고 시골 분교에서 5학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급이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제 자식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호는 특별했습니다. 머리는 비상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남의 집 일을 해가며 영호와 어린 동생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영호는 늘 헐렁한 옷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도시락을 펴지 않았습니다. 가져올 도시락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슬쩍 밥을 챙겨주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대학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방과 후마다 영호를 붙잡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6학년이 되던 봄, 영호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영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영호가 공사판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생들 학교 보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학비를 대겠다고, 책값도 제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사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영호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12살 아이는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동생들이 공부해야죠.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동생들 대학 보낼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호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영호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마을 어른들께 물어봤지만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교사로서 제자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 영특했던 아이가 배움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 정년 퇴임을 하고도 밤마다 영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선생님, 내일 선생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오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작고 마른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영호입니다.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40년 전 그 맑고 총명했던 눈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호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영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며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2, 3년 동안 돈을 모아 야간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힘들었지만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했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생들도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편안히 돌아가셨고요. 제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영호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냐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영호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박진수 선생님 장학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영호야.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을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름으로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또 울었습니다. 영호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제 은인이십니다.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믿어 주시고 끝까지 걱정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만 선생님이 심어주신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제 평생의 등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영호와 함께 우리 마을 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진수 장학금의 첫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된 제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호처럼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든 제자는 없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40년이 지나서야 그 씨앗이 얼마나 튼튼한 나무로 자랐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곧 80이 됩니다. 제 인생에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영호를 만나고 나니 제 교사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아이가 자라 다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의 따뜻한 조언과 많은 사연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